쉽게 처방한 상황근개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, 상황근개방 230방제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처방할 수 있는 원리를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목차는 전체 상황근개 한 230방제 매핑, 지도.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항상 지도가 필요하잖아요, 그죠? 근데 노희준 박사님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맵으로 그렸다는 거야. 전체 방제를 맵으로, 지도로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데, 이제 그거를 제가 한눈에 보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템의 중요한 이론 3가지가 있어요. 차트를 이용한 적방 도출 방법이 있고, 차트를 통해서, 그 다음에 정인적방, 전병전방, 그 다음에 형색성정, TIOM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론 3가지를 설명을 드리고, 그리고 이제 약물의 임상단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, 그 다음에 상황근개방에 한 230방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제들, 우리가 이제 마들스 방제라 그래요. 가장 중요한 방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예제를 설명하고, 그 중에 이제 시간 된 대로 불면 프로토콜, 불면을 프로토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고, 그 다음에 사례들을 이렇게 좀 해놨어요. 내용이 좀 방대하죠, 그죠? 네, 방대하지만 제가 키가 되는 것들만 쫙 설명을 하면 책이 이 5권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. 중요한 것들은 제가 오늘 어찌됐든 5시간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게 상황근개방의 가장 중요한 처방 지도예요.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방제에 보면 이 계지제도 있고 시오제도 있고 대항제도 있고 뭐 마항제, 황련제, 연계감, 그다음 이중탕, 치자제 이렇게 있어요. 약은 한 60개, 상황근개방이 한 약 60개에서 65개로 되어 있고, 방제는 그거로 구성이 돼가지고 한 230에서 한 280개 정도로 되어 있어요, 방제가. 근데 그 전체를 한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계지를 이해하면 계지제가 보이고, 그 다음에 시오를 보면 시오제가 보이고, 대항을 보면 대항제가 보이고, 마항이 보이면 마항제가 보이고, 그 다음 황련이 보이면 황련제가 보이고, 치자가 보이면 치자제들이 보이고, 그 다음에 복령제, 연계감, 복령제가 보이면 복령제가 보이고, 그 다음에 방기제가 보이면 방기를 공부하시면 방기제가 보이고. 그러니까 230방제가 있지만 이거 하나, 계지, 시오, 대항, 마항, 방기, 황련, 치자, 그 다음 복령, 한 10개 안 되죠, 그죠? 요 10개가 키가 되는 약물을 이해하시면 230방제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해하기가 되게 편해요, 이거를.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, 그리고 이 방제들 전체를 뭐로 따지느냐, 한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할 거냐.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을 위주로 먼저 강의를 하고, 그 다음에 또 뎁스도 어떨 때는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. 그렇지만 처음 듣는 사람을 위주로 먼저 하니까 기존에 들으신 분도 한번 보시면 또 안 외워진 내용도 한번 또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보면 한열에 보면 이제 전체 방제를 나눠야 되는데, 이게 뭐 허실 있죠, 허실. 허증이냐 실증이냐, 그 다음에 한열, 오한이냐 오열이냐, 오한이냐 오열이냐, 그 다음에 잠을 잘 잘 수 있느냐 잠을 못 자느냐, 그 다음에 변비가 있느냐 설사가 있느냐, 변비가 있느냐 설사 있느냐.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한 개, 허실, 그 다음에 오한, 2개, 그 다음에 잠, 변비, 그 다음에 음양. 그러면 총 5개죠, 그죠? 5개를 가지고 5개의 기준을 가지고 각각의 방제들을 큰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계지제 같은 경우는 허증에, 오한에, 대변은 뭐 큰 문제 없고, 그다음 잠은 잘 자고,
그 그룹으로 들어오면 계지제에 들어와요, 이게.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신체적인 특성은, 그 계지탕을 또 나누는 기준으로 들어가고, 가장 그 방제를 나누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, 그게 중요한 게 그 한열, 허실, 그 다음에 잠을 잘 잘 수 있냐 없느냐, 그 다음에 대변, 또는 하나 더 이제 밑에 가보면, 이게 보면, 수액대사 있죠. 부종이 있느냐 없느냐, 수액대사 부종이 있느냐 없느냐. 요게 기본 방제 크게 두 개로 나눠 있는데, 하나는 대변을 중심으로 본 게 있고요, 하나는 수액대사 부종과 부종이 있냐 없냐라고 수액대사를 기준으로 본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보면 수액대사가 먼저 기준으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요 방제로 가시면 되고, 요 방제 맵으로 가시면 되고, 이 친구는 지금 대변이 문제가 더 크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방제 맵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. 하나 더 볼까요? 이제 황련제 같은 경우, 황련제, 현대인에 가장 많이 나가는 방제 중에 하나가 황련제거든요. 저도 뭐 지난주에 황련제만 해도 한 6, 7개 나간 것 같아요. 이게 황련제가 제일 많이 나가요. 이게 황련제가 효과도 제일 좋고, 이 황련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불면, 잠을 잘 못 자고, 그다음 벌거쳐, 그죠? 성격이 되게 양적인 사람, 잠을 잘 못 자고 양적인 사람인데, 이게 이제 그 허증보다는 거의 실중허증, 중이나 실증 쪽에 가깝고, 대변이 이제 설사 쪽이냐 변비 쪽이냐, 이렇게 해서 나눠져요. 예를 들어서 황련탕 같은 경우는 추위를 타요. 오한에 추위를 타면서 잠을 못 자고, 대변은 뭐 변비일 수도 있고 변비 아닐 수도 있고, 요 딱 중간 요 위치가 딱 있어요. 여기 딱 집어보면 나오겠죠, 그죠? 허실지간이라는 거는 허증도 아니고 실증도 아니고 그 중간이라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오한 있고 허실 중간 체력이, 그 다음에 대변 변비 불면, 그 박스 안에 이 박스가 가리키는 게 그런 의미다는 거예요. 이게 오한 허실지간, 그다음에 변비 불면,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 황련탕을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. 정말 이게 현대인의 약이 정말 많이 나가요. 이게 보면 정말 많이 나가는 약 중에 하나니까.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미국 환자인데, 한 40 중반 여자예요, 여자. 이 갱년기 열도 많이 나고, BMI 키가 한 170에 몸무게가 한 54, 5 정도, BMI도 한 19, 20 정도 되는 환자가 왔어요. 연령대. 근데 딱 보니까 잠을 못 잔대요, 잠을. 딱 잠을 못 잔대요.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탄대. 딱 들어보니까 잠 못 자고 추위 많이 타고,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소화도 안 된대. 그렇게 이게 슬림한 사람이 소화 잘 안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. 소화도 잘 안 된대. 그럼 어떻게 해요? 불면에 추위 타고, 불면에 추위 타고, 그죠? 추위 타고 불면에 그대로 소화 안 되고, 황련탕이죠, 그죠? 황련탕 딱 주니까, 제가 이분을 일주일에 2번을 침을 놨는데, 딱 3일 뒤에 왔는데, 잠을 자기가 깊게 잘 수 있는, 미니멈 자기가 그 잠 시간이 2시간이 더 늘어났대요, 이게. 소화도, 자기가 이제 먹는데 이게 좀 불편한 게 많이 줄었대요, 이게. 그만큼 그 약을 정확하게 쓰면 환자가 편안하게 와요. 그리고 또 침 맞으면서 효과도 더 좋아지고.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. 이게 지금 뭐 여기 제가 뭐 박사 뭐 관련된 어떤 아주 심오한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, 그죠? 환자가 가지고 있는 추위 타느냐, 촌발 차고 추위 타느냐 환자한테 딱 물어보면 알잖아요, 그죠? 그걸 딱 보면 이 사람 나 잠 못 잤는데 불면 있잖아요, 그죠? 불면 있잖아요, 그죠? 예민하네, 불면 있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. 이거를 뭐 환자 왔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, 그죠? 딱 보면 이 매핑을 눈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을 몇 개를 잡아내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방제들을 이렇게 쓰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.